네, 안녕하십니까. 꿀맛 주식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승관 멘토입니다. 처음에 이제 PD님께서, 이데일리 PD님께서 전업 투자자였던 저에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출연을 제의를 받았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는 주식밖에 없는 제가, 약간 이게 좀 건방지수가 있는데 잘하는 게 주식밖에 없는 제가 이게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이제 어떤 저의 노하우와 경험을 전달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근데 제가 이제 차를 타면서 이제 집으로 가다가 이제 직장인분들이 너무 이제 그날따라 이제 유독 이제 어깨가 처진 한 직장인분이 터덜하면서 퇴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에 저처럼 이제 전업 투자자를 꿈꾸시고 어떤 무슨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노하우를 좀 전수를 해드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많은 거를 가르쳐 드리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은 돈을 까먹었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면서 진짜 그 까먹은 돈만 해도 아파트 몇 채 값이 될 정도로 제가 깡통도 많이 차고 투자도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실패를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것만 좀 잡아줬으면 제가 그런 실패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만 모아서 이번 주에 제가 특별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시고 오늘 제가 시황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 계속 이제 진행해드리면서 저처럼 이제 전업 투자자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에서 계속 손실을 보면서 힘든 부분 제가 콕 집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 꼭 해주시고 영상 보시고 오늘 이제 CPI 발표가 방금 나왔던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어쨌든 나스닥 선물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시황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황 전달 먼저 해드리면서 제가 전업 투자자를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왜 항상 주식시장에서 쓴맛을 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바로 시황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업 투자자를 경험하고 이곳에 왔다.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까지 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또 이렇게 강의를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업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시장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주식 투자로 어쨌든 수익으로 제가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고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왜 지금이 예민하고 예민하게 봐야 되고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왜 중요한지 바로 좀 요거 지금 긴급한 내용이니까 오늘 또 CPI 발표 나오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제가 이제 지난주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제가 이제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답답했어요. 뭐가 답답했냐? 여러분들 빨리 종목을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빨리 좀 포트를 좀 줄이고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이제 추세 장세를 추세 장세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하락이냐 상승이냐의 추세가 나는 장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조정을 크게 맞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제가 좀 급한 나머지 좀 빨리 포트를 비워라라고 한 2, 3주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주 전부터 4월 중순부터 여러분들에게 조금 빨리 포트를 비우세요. 여러분들 좀 지금은 시장이 녹록지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0.54% 오늘 분봉
분봉으로 보면은요, 코스닥 분봉이 막판에 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안 좋게 마감이 됐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는 이 옵션 만기,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선물 쪽과 이제 옵션 쪽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3,1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매수와 매도가 매일매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미결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선물은 적게 사고 선물 쪽에서의 지수 플레이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미결제가 늘어나지 않는 결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뭐 샀다 팔았다 한다. 말 그대로 흔히 이런 얘기 단타 친다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은 외국인들이 선물로 단타 치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콜매도가 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콜옵션 콜매도 물량이 별로 줄고 있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오늘 이렇게 지금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갭상승장이 나오겠죠. 갭상승장이 나오다 보니까 갭상승장이 나오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포인트를 어디냐 보냐면은 2,520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2,520포인트가 여기 잠깐만 이렇게 내려볼게요 화면을. 네. 2,520포인트가 강하게 이 라인대를 뚫어주면은 저는 추세 상승장이 나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순 매수했던 물량들이 이제 개인들이 이제 붙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연속성이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추세 장세가 나오고요.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2,520포인트를 맞고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들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추세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은 이 추세 하락장에서는 사실상 포트에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익이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매매를 하고 싶더라도 짧게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역추세 장세에서 많이들 하는 매매거든요. 그런 장이 온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손절이 안 될 겁니다. 수익 확정은 좀 빠른데 항상 보면 손절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확정시키지 못하면서 만약에 내일 2,520포인트를 밀렸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고 2,52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지점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당분간은 좀 의미 있는 추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뭐예요? 지금 라인이. 변곡이다라고 하죠. 변곡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실 모르면은 어때요? 포트에다가 종목을 좀 비워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내일은 오르던 내일이던 간에 상관없이요. 뭘 보자?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게 미리 대응할 때가 있고 추세를 보고 대응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전업투자자 시절에는 이렇게 미리 보고 대응할 때와 이제 대응을 이제 보고 나서 대응할 때와 이제 대응이 나오기 전에 대응할 때 조금 이제 어렵죠, 그죠? 제가 이거를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약간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면 어때요?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변곡점 라인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종목도 매수를 해놓고 있지 않는 게 조금 더 매매의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어려우신 분들 저는 뭐라 그랬어요? 전업투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업투자자다 보니까 제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예민하게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제 저는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드리냐? 제가 꿀맛 주식 노란톡방 비밀번호 335 치시면은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보셨듯이 변곡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내가 포트를 자유롭게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소중한 계좌를 지킬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디서 이걸 한다? 노란톡방 꿀맛 주식에 오시면은 전업투자자 출신 김승관 멘토와 함께 투자의 뷰와 여러분들이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많은 깡통을 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패, 그런 쓴맛을 맛보기 불편하네요. 그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하나만 좀 보고요. 제가 오늘은 좀 중요한 강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아까 변곡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변곡 시그널 강의와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 항상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꼭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고 같이 한번 강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가 진짜로 왜 이렇게 많은 실패를 할까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과연 이제 2022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한번 이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종목을 좀 많이 매수를 했고 어떤 종목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좀 많이 매수를 했는지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자, 2위는 네이버 카카오, 4위는 삼성전자 우, 5위는 SK 하이닉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이 언택트 관련주를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작년에 2022년에. 근데 저는 이제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사실 전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큰 손이라고 하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제 몇백억대 자산가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뭐라고 하냐면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대신에 삼성전자를 보유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도 제가 이따가 참 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5종목을 좀 많이 매수를 한 흐름인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라는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G화학, 그리고 세 번째는 KTNG, 사나솔루션, 클래시스. 보면은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만, 어쨌든 주식은 결과니까요, 그죠? 결과인데, 마이너스 18% 손실이 났습니다, 작년에. 작년 한 해 마이너스 18% 손실이 났으면은 내 계좌가 마이너스 18%보다 높으면은 나는 평균보다 잘한 거고요. 나는 마이너스 18% 아래면은 나는 평균 이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9.82% 수익이 났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LG엔소를 매수 상위로 좀 올려놨고요.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CS윈드 이런 종목들을 상위에 올려놨어요. 결국에는 뭐 기관과 외국인은 수익이 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크게 손실이 2배 이상 손실이 난 흐름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022년에는 이 종목들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사실 2020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사실 제 옆집에서 사시는 이제 아주머니께서 삼성전자 그때 이제 주식 열풍이 하도 이제 불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 삼성전자를 이때 이제 20%가 올라가고 이때가 20%가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 냉장고가 잘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기억이 있어서 이때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2022년에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많이 산 주식이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어때요? 떨어졌을 때, 자, 2022년 1월에 이때부터거든요. 이 음봉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22년 12월까지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왜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기가 불편하냐면 일단 무겁습니다. 시가총액 코스피 20%를 차지할 정도로 코스피에서 비중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하면서 트레이딩, 즉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무거워요. 변동성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33% 하락을 좀 맞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카카오를 좀 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볼게요. 자, 카카오는 2022년 1월 달 요때네요, 요때. 그죠? 이때 이제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음봉이 떨어지면은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뭘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바닥 지표. 그죠? 그리고 뭘 하라 그랬어요? 효율적인 추가 매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닥도 아닌데 이분들은 계속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죠. 개인들이 매수하니까 정말로 귀신같이 2022년 12월 달에 2022년간 가장 많이 샀던 주식인 카카오가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좀 벌어집니다. 어쨌든 뭐 실적이 이렇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투자를 못한다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를 좀 볼게요. 삼성 SDI. 자, 삼성 SDI 차트를 좀 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자, 이때는 2022년 1월에 2022년 1월 달에 또 역시나 뭐가 시작되죠? 이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달에 음봉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하니까 좀 다른 흐름이 나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냐? 여기에서 바닥이 잡힙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이 잡으면서 박스권을 그립니다. 아까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을 때는 어때요?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던 종목들은 이상하게 계속 흘러내렸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했던 종목은 이상하게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바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달에 30% 정도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주는 흐름인 것 같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LG화학이 외국인이 2022년 작년에 가장 많이 샀던 주식 중에 2등에 속하는 2위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2년 1월 달에 보면은 자, 22년 1월 달에 좀 볼게요. 자, 22년 1월 달 요때거든요. 그죠? 요때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또 음봉이 떨어집니다. 음봉이 떨어지는데 이상하게도 LG화학이 여기서 바닥을 잡아줘요. 그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LG화학과 이 SDI의 공통점은 외국인들은 하락의 끝부분에도 잡았고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월봉상에서 봤을 때 2021년 9월 달에 하락이 이미 시작하고 있었을 때 하락의 끝자락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이버는 카카오,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락을 좀 견디면서 여기서 오히려 물량을 늘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개인 투자자는 어때요? 개인 투자자는 하락의 첫 음봉에서 잡습니다. 그죠? 요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성과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반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뭐 추세를 읽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좀 재밌는 결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항상 안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실패를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주식시장에서 쓴맛을 봐야 되는지. 자, 이 프로그램명이 뭐예요? 꿀맛 주식이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쓴맛을 맛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유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저는 이제 딱 3가지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실수했던 3가지 이유를 찾아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 강의를 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강의가 3가지가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딱 3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 1번, 너무 잦은 매매. 그리고 2번, 그리고 매수 매도에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냥 이론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3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게 계좌를 관리하고 포트를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뭘 관리해요? 종목으로 수익을 내려고 해요. 종목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어때요? 종목이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백화점 계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제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3번 이상 깡통을 찼습니다. 깡통을 안 찼을 것 같아요. 날린 아파트만 해도 매체가 됩니다. 지금 그 아파트 샀으면요. 강남에 아파트 샀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이 주식을 잘하려면 매매를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은 너무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계좌는 당연히 많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종목이 늘어나니까 잘못된 매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매수의 매도의 기준도 어때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잠깐 영상 하나만 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괜찮죠? 네, 요거 강의하기 전에 영상 한 번만 보고 들어갈게요. 네,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왔습니다. 제가 물 먹는 하만가 봐요. 네, 어쨌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아까 3가지 기준을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항상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 MTS 이제 모바일로 요즘에는 또 이제 증권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뭐 주식 거래를 하다 보니까 MTS를 매일 보면서 그렇게 단타 매매를 하십니다. 무슨 뭐 저기 스캘퍼도 아니시고. 근데 과연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 제가 요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뭐라 그랬어요? 전업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주식에 진심이었던 남자예요. 근데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았냐면은 과연 매매를 많이 했을 때와 매매를 적게 했을 때 나는 어떤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단타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뭐 한 번 정도만 매매를 하고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그냥 중장기로 가는 거죠.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단타 매매 그리고 수익 매매 중장기 매매 이렇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해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봤어요. 5년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이고 돈을 많이 벌까?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는데 좀 예상 외
외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을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주식 세금입니다. 세금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단타 매매를 5년간 꾸준히 한다라는 계산에서 대략적으로 5년 동안 1,200번이라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1,200번 매매를 하면서 내가 5년 동안 내는 세금이 무려 1억 2천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게 약간 좀 머리에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좀 띵했거든요. 아,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냈어? 단타 매매를 하면은? 근데 이제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이 뭐 30%를 이제 챙기기는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단타 매매 했을 때 뭐 수익이 3에서 5% 정도가 나는 건데 손절도 해야 되잖아요. 많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뭐 손절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전업 투자자를 했을 때는 진짜 뭐 하루에 100종목도 가까이 매매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니까 어때요? 총 수익이 18억이라는 총 수익이 났고요. 손절은 12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익도 많이 났는데 그만큼 손절 확정을 하는 매매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6억의 이제 총 수익금이 발생을 했고, 무려 세금이 1억 2천이 발생을 해서 4억 8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누굴 위한 매매인가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도 어쨌든 매매를 정말 기계적으로 잘한다라는 계산을 했을 땐 4억 8천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자, 그러면은 좀 적당히 매매를 하는 이 스윙 투자는 좀 어떻을까 하면은,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60번 정도 거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세금이 확 줍니다. 6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낸다라는 거는 뭐 가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600만 원과 1억 2천은 그래도 갭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수익이 날 확률이 70%라고 봤을 때 이제 5억 6천의 수익금이 발생을 하고 6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단타 매매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효율이 발생을 하는, 그래도 7천만 원 정도면은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중장기, 그러니까 매매를 아예 이제 좀 접고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했을 때는 뭐 이렇게 0.2% 했을 때 50만 원 수익 세금을 내고 결국에는 이제 뭐 3억. 근데 이제 매매가 워낙 적다 보니까 수익금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3억 정도. 이 효율로만 봤을 때는 스윙이 제일 효율이 좋고, 그다음에 단타, 그다음에 중장기였는데 개인적으로 단타 쪽에서는 빠진 게 뭐예요? 세금뿐만 아니라 뭘 또 내죠? 우리 증권사의 수수료도 또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수수료를 더 많이 내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MTS를 많이 보고 HTS를 많이 봤을 때 이게 과연 효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많이 하고 이 MTS 많이 샀다 팔았다 많이 해서 돈 많이 버셨습니까? 저는 못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많이 매매 안 합니다. 전업 투자자인 저도 정말로 필요할 때만 매매를 해요. 그 필요한 매매를 어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노란톡방, 꿀맛 주식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뭘 드려요? 시황 레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황에 맞춰서 살 때 한 번 딱 사고 팔 때 한 번 딱 팔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매매 많이 하면 결국에는 뭐 나라의 뭐 애국자도 아니고 세금 그렇게 많이 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든데 세금까지 내면 더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세금은 당연히 성실 납부해야겠지만서도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꿀맛 같은 주식이 사실은 편한 매매가 꿀맛이지, 여러분들. 노동,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매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은 이 바쁜 현대인이 도대체 언제 쉽니까? 매매도 하고 주식도 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좀 편하게 매매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그렇잖아요. 매매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다. 이 결론이 나왔으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 우리 편하게 매매 횟수 줄이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준이 없는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 뭐라 그러죠? 골든 크로스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걸 뭐라 그러죠? 이게 데드 크로스.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데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매수를 해야 되고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교과서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과연 이게 실전 매매에서 통할까요? 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 요거를 좀 보시면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라는 주식인데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거는 이제 이따가 HTS로 좀 보여드릴 텐데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발생을 했을 때는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아요. 매도하는 게 맞고요. 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어때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역시나 이제 이 검정색 선이 60일선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20일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렇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매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은 매수. 이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실전 매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전업 투자자 출신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실전 매매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자, 여기다 제가 뭐라 적었냐면은 실제 매도 타이밍은 여기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여기거든요. 왜냐면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갔을 때 주가가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실전 매매를 할 때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났을 때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매도를 못 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반대로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자리에서 물리면 뭐가 들어와요? 이렇게 눌림목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또 손절을 하게 돼요. 이게 실점이에요. 정말 잔혹하죠. 그러면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변곡점이 나오기 전에 좀 미리 자, 매수를 좀 해보는 방법 없을까? 자, 이게 문제점입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가 뜨면은 매매 타이밍이 이미 좀 늦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할 때는 이미 가격 이동 평균선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미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난 뒤라서 매도하기에는 손실폭이 너무 크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매수하려고 하면 이미 좀 많이 올라가서 그 자리는 단기 과열 지점이다 보니까 항상 눌림목이 나오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된다? 요 변곡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이제 주가의 변곡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요거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차트를 좀 보면은 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요 PPT 자료를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주가가 사실 자, 요때 삼성전자가 요겁니다. 그죠? 삼성전자라는 주가를 봤을 때 지금 데드 크로스가 사실상 이제 이 자리에서 났어요. 자, 이 자리에서 자, 요 자리죠. 그죠? 요 자리에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자리에서는 매도를 못 해요. 왜 못하냐? 이 자리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좀 빠졌을 때죠. 그죠? 요때 요 음봉이 떨어졌을 때 요때 이제 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서 매도를 못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내 계좌가 망가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음봉이 이때 뭐 한 2%, 뭐 2% 빠지니까 올라가겠지라고 애매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 투자는 항상 내가 수익을 내더라도 항상 이거 조금만 더 하다가 그 수익이 도루묵이 되고요.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아, 손실이 지금 조금 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점점 손실폭이 커지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가 사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성격 좋고 사람 좋으면은 너무 좋죠.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식은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지표가 뭐예요? 요 변곡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주가가 데드 크로스가 나기 전에 미리 좀 알 수 있는 지표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이제 공대생 출신 아니겠습니까? 다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나름 좀 이름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힘든 결정을 했는데 이 변곡 시그널을 역시나 이제 공대생 출신답게 이제 수식으로 좀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이 자리에서 났는데 요거거든요, 요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지표예요. 자, 이 지표인데 이 지표가 뭐냐면은
이 지표가 여기서 색깔이 바뀌면 뭐예요? 데드크로스가 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가 여기서 색깔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뀌면 뭐예요? 저는 이 자리가 뭐다? 아, 데드크로스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날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왜?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전 매매 해보신 분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주식이 빠졌을 때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설마 이게 뭐 많이 빠지겠어라고 하면서 매도를 못 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라고 이 지표를 통해서 데드크로스가 날 거니까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세요라고 미리 알려지는 지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서 요거를 좀 깔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우리 꿀맛 주식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3355 비밀번호 치시면 이 변곡 시그널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반대입니다. 반대. 자, 반대로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주가를 좀 볼게요.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주가는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 자,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이 검정색 선이 21선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뭐예요? 61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21선이 빨간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자,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났을 때는 어때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매수를 하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에서 자, 이게 이제 사실상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차트를 봤을 때는 여기서 이만큼 올랐어요. 5%가 올랐어. 그러면은 사람 심리가 여기서 팔 수 있을까요? 수익 실현할 수 있을까요? 수익 실현 절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전업 투자를 해보고 실전 매매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5% 수익 먹고 내가 나온다? 그거는 진짜로 기계 같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매매에서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기계처럼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5% 수익 났을 때 밀려버린다고요. 그러면은 본전이 왔을 때 여기서 또 털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손실을 바뀌면은 아, 이 앞에서 팔 걸. 또 이런 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뭘 드렸죠? 우리 노란톡방 꿀맛 주식투방에서 바닥 지표를 하나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뭘 드릴 거냐면은 골든 크로스 지표를 드릴 거예요. 요 지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미리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조금 더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도 제가 꿀맛 주식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 매수의 가격이 중요해요. 결국에는 누가 더 싸게 샀냐 싸움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샀으면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매도는 가능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익률이 그래도 한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10% 정도에서는 그래도 욕심 없이 익절할 사람들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서 한 3, 4%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칼같이 자른다? 저는 그 사람은 친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냉혈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이 변곡 시그널이 떴을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좀 예시 차트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전자. 요즘에 또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죠? 그럼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이 변곡 시그널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죠? 어디서 나왔을까? 자, 이거 재밌습니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요때였어요. 요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상하다. 에코프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서 이게 왜 색깔이 여기서 바뀌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에코프로 설마 이거 전고점 뚫고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변곡 시그널이 여기서 잡혔네. 요거 한번 관심 있게 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변곡 시그널이 생기고 나더니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예,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게 데드크로스가 언제 났냐? 데드크로스 여러분들 이거 언제 났어요? 이 자리에서 났어요. 그죠? 이 자리, 요 자리.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자리에서 자, 이 자리죠. 자,
요 자리, 여기 좀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자, 요 자리. 자, 요 자리에서 변곡 시그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을 때 과연 고점에서 못 판 건 맞아요. 근데 어때요? 여기서 들어갔을 때,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변곡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된다?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뭔가 이제 주가가 과열로 들어가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때요? 이 자리에서 쌍봉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가 미리 물론 이제 지금 어때요?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 그래요? 이제 데드크로스가 심하게 발생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주가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종목을 조금만 더 볼게요. 자, LG전자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LG전자. LG전자라는 종목이 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변곡 시그널을 보기 전에 요 데드크로스가 좀 어디서 났는지 좀 볼게요. 데드크로스가 어디서 났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데드크로스가 요 자리에서 났네요. 그죠? 자, 여기 요 자리. 자, 이 자리에서 났어요. 자, 이 자리에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60일선이 21선의 위에 있다고 하면서 이게 정배열입니다, 여러분들. 추세 굉장히 좋죠? 추세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갑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추천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차트가 살아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어때요? 차트가 저점 높이면서 계속 자, 이거 어딜 봐도 이 종목은 뭐예요? 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이미 났어요, 이거는. 이 변곡 시그널은 이 데드크로스가 이미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어때요?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사실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 자리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뭐 한다? 실패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그 뒤로 어때요? 주가가 데드크로스가 나요. 자, 여기서 났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 교과서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정배열 추세를 타고 있는 정말 예쁜 정배열 대형주를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나는 여기에서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자, 볼게요. 네, 딱 10%가 떨어지네요. 그죠? 10%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데드크로스 난다고 던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마이너스 10%가 됐을 때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때요? 계속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무너지죠. 이미 이전에 데드크로스 났다라는 거. 자, 이거 지표 제가 여러분들 꼭 설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엇박자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곡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HTS나 MTS에다가 설치를 하셔가지고 변곡 시그널에서 엇박자를 타지 않는 것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의 기준입니다. 이 변곡 시그널. 자, 두 번째 기준.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잦은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준 없는 매매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기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은 어제는 뭘 드렸어요? 낙폭과대. 오늘은 변곡 시그널. 내일은 또 뭐가 또 뭐가 하나 또 나오겠죠. 내일은 그죠? 내일도 또 여러분들 좀 채널 또 오셔야 되는 또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꿀맛 주식 들어오시면은 제가 요거 변곡 시그널 설치 방법 영상으로 방송 끝나고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서 언젠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마지막 이유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유는 이겁니다. 예, 이거 뭐냐면은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자, 이거 보이시죠? 네, 어때요? 종목이 굉장히 많죠. 이게 물론 비단 이제 이분의 계좌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평상시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열심히 매매를 합니다. 너무 열심히 매매하다 보니까 종목을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어때요? 3%밖에 수익이 안 나죠. 자,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은 50%예요. 자, 손실이 나고 있는 건 계속 끌고 가고요. 수익이 나는 건 그냥 잘라버립니다. 익절, 뭐 나이스, 뭐 치킨 한 마리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해서 이 계좌가 자꾸 뒤로 가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자꾸 치킨 먹어서
살만 찌지 자꾸 치킨 드시면 안 되겠죠. 자, 보면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고 너무 많은 종목을 매수매도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소외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업 투자자를 하면서 어떻게 계좌 관리를 했냐? 요거 좀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이 33 자금관리 계좌 기법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30%의 비중으로 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 거예요? 이 세 종목의 섹터가 겹치지 않게. 예를 들면은 A는 반도체, 뭐 B는 자동차, 뭐 C는 뭐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A는 에코프로, B는 뭐 에코프로 BM, C는 뭐 첨보 뭐 이런 종목. 이렇게 하면 어때요? 세 종목이 다 2차 전지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리스크 차원에서는 섹터를 분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이제 어떤 현금 관리와 포트 관리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1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시장에서 소외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10%의 현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단타 매매도 해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추세 매매도 한번 해보고, 내가 만든 기법, 내가 만든 수식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그럼 이 10% 비중으로 내가 가지고 놀면은 나머지 90%는 내가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재미없게 투자를 한 대신에 이 10%로 재밌게 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좌는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항상 공부할 때는 10% 비중의 비중으로 공부하고, 이걸로 이제 뭐 제가 만든 기법도 테스트하고, 제가 만든 검색기도 테스트하고, 이러면서 제가 사실 계좌를 조금씩 늘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강의가 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삼성자금 계좌 관리 기법이 강의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시간이 벌써 50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요거 강의도 33 자금 관리 기법, 여러분들이 항상 필패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자금 계좌 관리가 안 돼서 필패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꿀맛 주식방 오늘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걸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 저한테 좀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줬으면은 제가 그 많은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빨리 성공한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됐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오늘 너무 많은 거를 또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데, 차분하게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매매를 많이 안 하려면은 뭘 봐야 된다? 시장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그 누구보다도 시장을 예민하게 봐요. 왜냐? 저는 주식 투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은 제가 무리해서 매매를 안 합니다. 제가 자금을 잃어버리고 제가 손실을 내버리면 저는 어때요? 저는 무기를 잃어버리고 저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을 굉장히 예민하게 봐요. 제가 보는 5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5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다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포트를 늘려야 돼요. 지금은 좀 종목을 좀 줄이셔야 돼요.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황 레터라든지 이런 거 좀 발송해드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진짜로 잦은 매매하지 않고 효율적인 매매하면서 꿀맛같이 편한 투자를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 노란톡방, 꿀맛 주식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승관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